안녕하세요. 저희 조사방법론 구조는 엄태환, 정유진, 김하영, 이호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일정 관리 및 서비스 동기 파트를 담당한 경영학부 정유진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2030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무료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인 닥터 레지미를 기획했습니다. 저희 서비스 이름인 닥터 레지미란 이력서라는 뜻의 resume과 사람이라는 뜻의 e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의 아이디어 회의 끝에 교수님께 아이디어를 컨펌받고 아이템을 픽스한 후 수정을 거듭하여 웹 구현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서비스 동기, 서비스 설계, 서비스 소개, 인터뷰 및 개선점 파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 동기입니다. 저희는 최근 화제의 키워드인 ESG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그 중에서도 소셜, 사회적 측면의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 우리 주위의 문제점부터 살펴보자며 자연스럽게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갔습니다. 취업에 관해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던 중 챗GPT가 유료 컨설팅만큼 혹은 그보다 첨삭을 더 잘해준다는 기사를 접했고, 이를 저희 프로젝트와 접목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챗GPT를 활용하여 무료 자소서 컨설팅 웹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취준생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자소서를 첨삭받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자소서 첨삭이 보통 유료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용적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많은 취준생들은 높은 퀄리티의 자소서 첨삭을 최대한 저렴하게 받고 싶은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취준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높은 퀄리티의 자소서 첨삭을 챗GPT를 활용하여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타겟은 취업을 많이 준비하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중반 남녀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사업성에 대해 살펴보면 무료 자소서 웹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6회 이상 질문을 보낸 분들에 한해 본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는 버튼을 생성하여 수익성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너 광고, 네이티브 광고, 리워드형 광고 등 다수의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더 많은 명성을 얻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난 뒤에는 저희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이 취업 플랫폼, 대표적으로 잡코리아, 사람인 등과 같은 플랫폼과 협업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설계 분야를 맡게 된 글로벌 경제학과 엄태환입니다. 설계를 서비스 개발 방향 설정, 서비스 구현, 서비스 배포 순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개발 설정을 위해서 저희는 챗GPT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대화 모델로 챗GPT API를 활용하여 웹 서비스 닥터 레지미를 구현했습니다. 챗GPT API 주요 기능으로 AI 챗봇, 텍스트 요약 도구, 자동 글쓰기 도구,
언어 번역 도구가 있는데요. AI 챗봇 같은 경우는 GPT API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이에 따라 GPT가 답변을 생성하고 챗봇이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합니다. 텍스트 요약 도구로는 GPT가 API를 활용하여 긴 텍스트를 입력하면 API가 요약된 짧은 텍스트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가령 어떤 걸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API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동 글쓰기 도구로 GPT가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글의 초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제를 입력하면 API가 초안을 생성하고 사용자는 이를 기반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GPT한테 어떤 회사에 대한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데 첨삭을 해줘라고 하면은 GPT가 이를 인식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글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언어 번역 도구는 GPT가 API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번역하거나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GPT API는 영어로 기반으로 한 서비스여가지고 저희가 한국어로 물어보면은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이에 따라 글을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생성을 하면은 또 이를 따라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개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앱을 만들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하이브리드 앱 그리고 네이티브 앱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웹 형태로 만들면은 설치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 후 홈 화면에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웹 앱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른 장점은 적은 저장 공간으로 만들기에 굉장히 쉽고 다운로드 과정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웹앱의 예시로 인스타그램의 홈 화면에 인스타그램 추가라는 기능을 넣으면은 그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겨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웹앱을 만들었어요. 서비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Node.js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두 서비스를 활용하여 만들게 되었는데요. Node.js는 웹브라우저 외의 환경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Node.js는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이 가능해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활용해 가지고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파이썬에 이 기능이 있어야만 웹앱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무료 개발 도구로 코드 편집기와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강조, 자동 완성, 디버깅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개발 작업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사실 제가 개발자는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코딩을 거의 배워가지고 한 수준이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바로 알려줘가지고 좀 더 편하고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기능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R이나 파이썬 같은 기능을 따로 추가해서 넣는다면은 다양한 코딩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예요. 백핸드 구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constantjs1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API를 넣었어요. 오픈AI에서 무료로 API를 공유를 해주는데 이를 바로 복사해 가지고 넣은 상태고요. 시스템 코멘트랑 유저 코멘트, 어시스턴트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코멘트한테, 그러니까 API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고, 너가 따뜻하고 자소서를 잘 해주게끔 해줘라. 이런 식으로 사실 자소서를 쓴다는 게 취준생한테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위로와 공감으로 상담하여
고객들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자,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 라고 넣은 거고요. 앞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에 나오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API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콜스 이슈 해결 넣은 거고, 콜스가 그 서버가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함수를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코드를 넣은 거고, 이거는 API를 받아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받은 거고요. 포스트 레소드, 그 앞에 있는 글을 바탕으로 API한테 넣어서 너는 자소서를 첨삭해준 사람이니까 해달라는 거를 직접 넣은 코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I를 받아와가지고 다시 돌려주게끔 해주는 코딩이고요. 스크립트 JS는 앞에 보면 상담용 기부가 있는데, 이에 따른 글과 나중에 링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라 라는 식으로 기능을 넣은 거고요. 챗GPT API 서버를 요청하기 부분이에요. 만약에 오류가 뜬다면은 이렇게 오류 발생했다, 블로그에 댓글 알려주세요. 앞에 있는 거는 이거 그 나중에 알려드릴 AWS 람다라는 것에서 받은 API를 인식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딩하는 코딩이고, 3단광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이벤트 기비너스를 추가해가지고 내가 첨삭하는 중이다 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상담한 메시지를 화면에 뿌린 거예요. 뿌리기 하고 만든 코딩.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달리라는 생성 AI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닥터 레지미가 이런 테디베어고 자소서를 첨삭해주는 의사다 라는 식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얻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처음 목차, 그리고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앞에 있는 코드가 이거고요. 폰트랑 그리고 그 서비스 운영에 대한 API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넣은 거고, 그리고 UX UI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다시 구글링을 통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코딩을 입력함에 따라서 아이콘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버튼의 코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배포를 위해서 클라우드 페어라는 기능 서비스를 활용했는데요. 클라우드 페어는 웹 보안 성능 최적화 및 분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DN 및 보안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페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프론트엔드를 집 형태로 업로드한다면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주자면은 닥터 레짐이라는 이름을 넣었고, 그리고 이 파일을 넣으면은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주소를 받아와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배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배포를 백핸드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한 서비스인데요. AWS 람다라는 서비스입니다. AWS 람다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데요. 이는 아마존 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기반 서비스 컨터링 서비스입니다. 람다는 그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서버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AWS 람다의 핵심 아이디어는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이는 개발자가 서버를 프로비닝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람다는 이벤트에 응답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자동 활동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AWS 람다의 기능 이벤트 기반 실행 활용을 따라서 함수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오픈AI를 활용하여 자선서를 첨삭할 수 있는 기능을 서버리스를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레짐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값을 줘요. 레짐이라는 값을 주면은 이벤트가 오픈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먼저 리소스를 생성하고 펄스를 하면은 이거를 API를 활용하고 이에 따라 자소서를 해주자라는 거를 함수화하는 거를 API로 만든 거예요. API를 배포하게 된다면은 이게 API를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바이미어 커피라는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자소서를 활용하여 도움이 됐다면 우리의 팀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의 형식을 서비스 첨가했어요. 소소한 수익 창출 기능 또한 실현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커피 및 맥주 한 잔으로 후원금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를 확인한 척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소개 부분을 맡은 응용통계학과 이호준입니다. 목차로는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이용 예시, 서비스 활용이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저희는 앱이 아닌 웹사이트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사이트를 누르면 옆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사진에서 지금 상담실 들어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격적인 자소서 첨삭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이용 예시입니다. 옆 사진은 레지미에게 실제로 로스쿨 진학을 위해 자소서 작성 팁을 물어보는 사진입니다. 레지미가 답변하는 것을 보시면 되게 알아듣기 쉽고 단계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옆에 사진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되게 답변이 나온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지미에게 물어보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주제의 자소서인지 입력합니다. 두 번째, 자소서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으로 이 앱을 사용하려는지 말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일수록 레지미의 대답 또한 구체적입니다. 만일 레지미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두 번, 세 번 더 질문을 하여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활용입니다. 레지미는 단순히 자소서 첨삭 기능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방향성에 맞춰 답변을 해주거나 역할에 맞춰 문제점을 알려주고 나아가야 하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자소서를 첨삭해줘 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아까 옆에 사진처럼 로스쿨 진학에 대해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한 팁을 알려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 또한 팁을 얻을 수 있으며 레지미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지미를 이용해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 등 여러 가지 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서비스 소개 부분을 맡은 응용통계학과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부분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응용통계학과 김하영입니다. 저희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중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앱을 개발하였고 이를 위해 인터뷰 과정을 거쳐 총 4명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5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은 앱 사용 동기, 앱의 유용성, 앱 사용 중 어려웠던 점, 앱의 효율성, 앱의 편리성 개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앱 사용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앱을 처음 사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어떤 이유로 이 앱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라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시중에 있는 앱들이 너무 비싸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첨삭받기 위해, 문맥을 더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친구의 추천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응답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고 동시에 문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점으로 인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앱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소서 첨삭 앱을 사용하면서 어떤 기능이 가장 유용하게 느껴지셨나요? 라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4명의 인터뷰 대상 모두가 문법 및 문장 구조 조언 기능을 가장 유용하게 느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앱 사용 중 어려웠던 점에 대한 질문은 앱을 사용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나요? 앞서 이에 응답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 명의 인터뷰 대상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자소서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였으나 엉뚱한 답변이 돌아와서 아쉽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앱의 피드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앱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앱을 사용하여 첨삭된 자소서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떤 측면으로 개선되었다고 느끼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른 유료 앱들과 성능이 비슷하다. 자소서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성했고 내용을 잘 조율해줬다.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해줬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앱을 통해 자소서의 문장이 간결해졌고 전문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의 편리성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앱 사용 중 아쉬웠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앞서 이에 응답해주신 분들께서는 어떤 점이 아쉬웠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사용자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렵다. 자소서 내용을 하나씩 긁어보내는 게 번거롭다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들을 요약해 보았을 때 사용자들은 앱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고 가독성이 부족하였으며 자소서 내용을 하나씩 복사하여 보내는 것이 번거로웠다고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질문들로 구성된 인터뷰의 답변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앱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키며 자소서 내용 전송 과정을 더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